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 KBS 콩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도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는 미무스와님, 크러쉬아님, 산속전원생활님, 가연아님, 특히 가연아님께서 무탈하셨으면 좋겠다. 건강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방송을 잘 할 수 있도록 건강 잘 챙기고 있습니다. 자, 최희철님, 방선올님, 조혜숙님, 아카시즈님, 박진호님, 네, 허창익님, 오늘도 딩동댕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 주셨네요. 자, 오늘도 코로나19 소식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뉴스픽.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는 대구 상황을 정부에서는 4주 안에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밝혔고 이제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밝혔거든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내용을 먼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코로나19 감염 위기 경보는 이미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높인 상황이고요. 네. 특히 대구에서 이 속도 어떤 규모 이런 거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4주 안에 이런 상황을 안정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주된 방향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최대한 그러니까 가벼운 상태, 경증 상태로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겠다라는 걸 정부 목표고요. 네. 두 번째는 만약에 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잘 치료해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이렇게 제시한 상황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한 2주 정도 코로나19 초기 증상과 비슷한 형태 예를 들면 뭐 기침, 콧물 이런 감기 증상을 보이는 대구 시민 약 2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경증 환자는 조기에 발견해 격리하겠다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시민들의 협조 또 의료인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지금 또 각별하게 이런 부분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지금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된 이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세균 총리가 맡고 있는데요. 그렇죠. 정세균 총리가 오늘부터 대구를 본거지로 활동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뭐 주요 회의에 따라서 서울이나 세종시로 출장을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정세균 총리가 대구에 주재하면서 최대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대구를 본거지로 삼고 지내겠다 또 이렇게 밝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빨리 좀 잡히기를 저희도 기대를 해보고요. 자,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저희가 처음 접하는 병이다 보니 또 어떻게 보면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 지침도 그 전과 뭐 또 사스나 뭐 메르스나 이럴 때랑 또 조금씩 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대국민 예방 수칙이 지금 개정이 된다 그래요. 어떤 내용이 바뀌는 건지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대국민 예방수칙을 개정해서 배포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서 바뀌는 것인데요. 기침이나 목 아픔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은 외출을 삼가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라. 한 3, 4일간 경과를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구체적입니다.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1339 아니면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찾아야 되는데 의료기관 찾을 때 가급적 대중교통이 아니라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 그리고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이나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한 경우가 있는지를 반드시 알려야 된다. 네. 또 중요한 것이 임신부 65세 이상 그렇죠. 고령자, 신부전 당뇨 이런 병을 앓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만성질환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찾지 않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간다거나 이럴 때는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건강한 성인인 경우에도 사람이 많은 곳에 방문은 자제하라. 일단 뭐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은 자가격리 수칙을 이행해달라. 지금 자가격리 중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분들이 좀 있다고 간혹 나오지 않습니까? 예,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피해를 좀 줄이고자 그리고 또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의 그 피해를 줄이고자 좀 노력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특히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 참여했던 신도들, 방문자들은 신고도 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엄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339 콜센터 문의가 막 계속 이어진다. 어제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일단 지침이 나온 내용들을 인터넷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서 좀 움직여 주시면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혼란이 좀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근데 마스크가 지금 있어야지 이걸 지금 이 준칙을 좀 지킬 텐데 마스크가 지금 품귀 현상에다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다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재사용하는 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저도 어떨 때는 이게 잘 털어서 닦고 이래가지고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재사용하지 말라는 지금 조언이 나왔어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이 내용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최근에 마스크 구하기 너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네. 일회용 마스크를 좀 여러 번 사용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는 문의가 많다라고 예.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뭐? 일단 이제 마스크를 쓰면 아무래도 습기가 찹니다. 뭐 물론 좋은 마스크는 습기가 빠진다고는 하지만 일정 부분 마스크가 젖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세균이 또 감염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WHO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영상이나 이런 걸 제작을 해서 마스크 사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WHO 동영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마스크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손 씻는 것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손 씻는 방법은 지금 계속 정부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알코올成分 세정제,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세정제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좋고 또 비누나 물을 이용해서 자주 사용해야만 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과 같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되도록 병행해야 되는 거고요. 예. 또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도 되도록이면 이런 방법으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좋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마스크 만지실 때 중요 부분의 안쪽이나 이런 데를 손이 더러운 상태에서 만지시면 안 된다. 이미 오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좀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뭐 요즘 보시면 마스크의 상단에 약간 철선이 들어가서 그 코 부분 이렇게 눌러주는 거 누르는 아닌가요? 것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기의 어떤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것을 되도록 차단하게 되기 때문에 입 코, 턱을 가리고요. 철선 부분은 눌러서 되도록이면 코에 딱 맞게끔 구부려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뜨는 공간을 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마스크 착용하면 저도 답답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만지게 되는데 되도록 만지지 말아야 되고 또 마스크 만졌으면 다시 한번 손을 씻는 것 좀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표면을. 예, 그리고 마스크 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되도록이면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또 마스크를 버린 뒤에도 이미 또 손이 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좀 자주 씻어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스크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한 평소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씩 오른 것 같고 또 좀 구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네, 몇 개씩 판매를 안 하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마스크 매점 매석을 처벌하겠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마스크 가격이 한 개 3,000원이다 그러면 이거 30일 계속 친다 그러면은 식구가 3명이면요 27만 원인가 그렇죠. 엄청난 가격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또 재사용할 수 있지만 대구 지역이나 이렇게 지금 위중한 지역은 특히 이게 더 많이 필요하시고 절실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식구들이 다 나가서 마스크를 받아왔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자,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의견들을 주셨는데 요즘에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을 때는 마스크 없으면 병원 입장 못한다는 것도 좀 참고해달라는 의견도 전해주셨고요. 1339 통화가 좀 어려울 때는 강훈필님이 적어주셨는데 각 지역 보건소로 전화하셔도 된다는 것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꾸 도와야 됩니다. 네, 서로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알려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없도록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뭐 코로나19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계속 가고 있는데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확산되면서 지난 주말이었죠. 이렇게 많이 모이는 집회나 그런 폐쇄된 공간에 가지 않아 주셨으면 자제해달라는 그런 말들을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보도를 해드렸는데 특히 서울시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광화문 집회를 금지를 했는데 그 전광훈 목사가 야외 집회에서는 전염된 적이 없다. 지난 주말 집회를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전 목사 고발을 했고
지금 전 목사 구속된 상황인가요? 그죠? 네. 이 내용을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광훈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시 선관위가 지난해 12월 27일에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거든요. 이분은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자담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특정 보수 정당에 대한 탁 집어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는데 법원의 판단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제 사전 선거운동 할 수 없는데 이런 걸 했다. 그리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 목사는 자신의 행위가 이거 뭐 열면 다 나오는 유튜브나 언론에 나오는 정치 평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고발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속을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21일부터 지금 광화문 광장이나 뭐 이런 넓은 데서 집회하는 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런데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강행을 하는 겁니다. 집회를. 그러면서 이런 예배에 참여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렸던 병도 낫는다.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다음 주에 다 이 예배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종교를 탄압하느냐 집회의 자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시국이 엄중한 만큼 그렇죠. 사실은 본인들이 먼저 알아서 조심을 해줘야 되는 이런 시국이거든요. 일단 사람 많이 모이는 거 피하고 있고 정부나 시에서 맡고 있는 일을 강행을 하는 것 이 부분은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 이걸 종교 집회라는 이유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평소 상황이라면 뭐 이런 자유가 있겠지만 전 목사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반응들이 많은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광훈 목사의 주장 자체가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해드리면 우리나라 11개 감염학회, 역학학회가 지금 대책위를 구성한 상태이거든요. 코로나19 관련한 대책위가 구성이 됐는데 이 대책위원회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야외 집회에서 코로나19 전파가 가능하다. 즉 집회활동 중단을 촉구하라는 것은 뭐 단순히 종교 탄압, 뭐 정치적 탄압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네.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고 해산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집회는 좀 대부분 철회하는 것이 물리적 충격까지 가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로 이 광화문 광장에 있는 종로가 확진자가 나온 곳이고요. 유동인구가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집회도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뭐 3.1절 앞두고 집회를 하겠다. 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그러기에는 좀 힘든 상황 아닙니까? 예, 절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좀 자제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역으로 좀 빛나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살펴보니 시민의식. 요즘 보면 뭐 굉장히 나쁜 사례도 있지만 굉장히 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아주는 건물주 사례 이런 그렇죠. 거 보면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기에 항상 또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뭐 젊은이들이 뭐 좀 철이 없다 어른들이 이렇게 뭐 일부 말씀하시지만 제가 버스 타서 보니까 이 여성분들이 얼굴에 지금 줄이 다 가 있거든요. 상처가 난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스크 자국입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우리가 방역을 위해서 또 위생을 위해서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쓰는 걸 제가 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일용 마스크 가지고 있다가 안 쓴 분이 있으니까 이거 쓰세요 하고 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의 가치가 또 다시 한번 빛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단어가 아직까지 살아있더라고 느끼는 게 공동체라는 단어입니다. 일각에서 대구 경북에 대해서 이 혐오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최근 SS 사회관계망에서 해시태그 다는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대구 힘내라 경북 힘내라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봤는데 제가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각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시민들이 대구 경북을 응원하고 있고 맞아요. 또 어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학생들이 대한민국이 대단히 좀 위대한 나라다라는 좀 자긍심을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정말 적극적인 협소가 필요한데요. 지난 주말 같을 때 각 종교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나 성당이나 예. 그런데도 보니까 자체적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공문도 많이 내고 필요하죠. 예, 조계종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보니까 해인사나 이런 큰 절에서는 산문을 폐쇄했더라고요. 그래서 초하루 같을 때도 오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물론 종교 생활이 중요합니다만 국민의 안전이 가장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전 목사가 하는 그 범투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집회 시위의 뭐 권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밀어붙이면은 이게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그 서울시에서 이거를 강제 해산하거나 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협력하지 못한다면 아마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시민의식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도 딩동댕님은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인천 쪽의 지역의 편의점에는 마스크가 좀 넉넉하더라라는 정보를 지금 또 올려주셨어요. 예, 서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곳들을 좀 알려주시고 서로 노력해 준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봄비에 좀 코로나19가 좀 씻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고 K76159297번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차분하고 냉철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분들 건강 잘 챙기시라고 네, 코로나19 조심해달라는 얘기도 다시 한번 올려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뉴스로 좀 가보죠. 오는 7월에 지금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준비 지금 어떻게 돼가나 다들 관심들이 있으신데 지금 여러 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정대로 지금 열릴 수 있을지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 평론가께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물론 이 올림픽이 세계인의 축제이고 또 일본에서도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뭐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외신이나 언론 보도를 보면 도쿄올림픽 조직위에서 22일 자원봉사자 8만 명 교육을 예상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5월로 연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예. 또 테스트 이벤트라고 해서 본격 대회가 열리기 전에 일부분 시범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으로도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관중하고 외국인 선수 없이 일본인 선수만으로 좀 축소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달이면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다음 달 26일 정도로 아마 일본 내에서 성화봉송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원래 미리 좀 시작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또 해외 외신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의 상황을 보면 스포츠 업계도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 하면 딱 축구 경기 많이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데 프로축구 세리에 A 3경기를 모두 취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축구 경기가 열리면 많은 관객들이 모이고 소리 질러서 응원을 하는데 지금 이탈리아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도 취소한 상태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19 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도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24일부터 한 열흘 정도 이란 내에서의 모든 스포츠 경기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뭐 정부가 나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올림픽이라는 행사가 워낙 큰 행사이고 또 세계 각국 정상들이 또 방문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또 잘 치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또 모이는 곳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방역이 제대로 있을지 또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본의 내부 상황도 그렇고 뭐 밖을 봐도 그렇고 도쿄올림픽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 것인지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거기에 감염자가 뭐 600명이 지금 넘지 않았습니까? 확진자가.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자국으로 일본으로 돌아온 크루즈선 승객을 그냥 자택으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음성이었다가 집에 가고 나서 양성인 경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만약에 공식적으로 확진자를 좀 더 폭넓게 집계를 하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한국이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벌써 각국 많은 세계 나라들이 한국인들 입국 금지하거나 격리하거나 네. 전 세계로 돌려보내거나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일본 내에 확진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일이 생기면 도쿄올림픽에도 약간 빨간불은 켜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당장 지금 도쿄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 참여 못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때 준비를 야심차게 했기 때문에 각국 정상 한 100여 명 정도 올 거다 정상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신종 코로나19가 확산되면은 아마 정상들의 그 방일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7월 24일로 도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에 조기 종료가 된다면 좀 아무래도 올림픽을 예정대로 뭐 좀 급한 의견만 진행할 수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100개 국가의 정상들이 참여할 것으로 일본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정상을 살펴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던가 또는 2024년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에마니엘 마크로 프랑스 대통령 다 초청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아마 정상들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상황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그래서 당장 개막을 앞두고 각국에서도 아마 일본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상황과 별도로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도 참 의도치 않게 조금 훈련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복싱국가 대표팀이 요르단 정부로부터 최근 입국 금지 통보를 받았었거든요. 아마 좀 요르단의 입장에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 대한복싱협회에서 계속 협의를 해서 조건부로 즉 이제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올림픽 예선 참가를 허용하겠다. 조건부 입국을 또 허용한 상태입니다. 빨리 그럼 검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철저한 방역으로 이런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장기화되면은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은 경제에도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어떻게 방역망이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가를 빨리 잡아야지만 불안감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마스크 말씀드렸는데요. 마스크 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매점 매석이나 아니면은 부족한 부분들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 공장 지금 계속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마스크 자체가 없지는 않을 텐데 이럴 때 좀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뭐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다가 마스크를 좀 정부가 구매를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팔면은 가격도 약간 내려가고 구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어제 갑자기 누워서 했고요. 제가 어제 전화 연결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본인이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싶으면은 일단은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 거리두기거든요. 내가 먼저 조심하는 것이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도 조금씩 몸이 이상하면은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네, 그래서 대응 지침입니다. 네네 대응 지침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본인의 건강을 챙기시고 가급적 조심하시는 게 서로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뉴스브런치 팀이 사실 방송 시작하기 직전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뭐 어색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수칙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전에 고위당정협의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국민 모두가 대구 경북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자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뭐 보수 진보 여야를 넘어서 국민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좀 대구 경북도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조준모님께서는 헤어드라이기를 좀 사용해서 온도가 한 7, 80도 올라가니까 외출 후에 신경 쓰이는 옷이나 물품을 좀 샤워시켜 보시는 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339 불통시에는 120번을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는 안내 말씀을 저희가 드리도록 합니다. 자,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